자, 이제 오늘은 5장의 리샘플링 메소드에 대해서 좀 나가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거를 4장 내용, 클래시피케이션 내용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샘플링 메소드 나오는데, 리샘플링 메소드라는 거는 리샘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샘플이 하나 있는데, 그 샘플이 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샘플을 뽑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냐? 이거를 보려면은 이유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리샘플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y하고 x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셋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요거 이게 키고 이게 뭐 무게, 뭐 인종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170에 뭐 백인, 뭐 180에 뭐 흑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LDA를 쓰든 뭐 로짓을 쓰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가 피팅을 하죠. 이렇게 피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이 하나가 나왔어. 이렇게 우리가 모델이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피팅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은 여기에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트레인 MS를 계산할 수 있겠죠.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MS라고 하고 자, 좀 제대로 적읍시다. regression 혹은 error rate라고 하죠. 언제 하면 우리가 classification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종속 변수가 뭐 키나 이런 것처럼 숫자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MS를 구할 수 있고 범주형 자료면은 error rate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트레인 MS 혹은 트레인 에러 레이트인데 사실 우리가 이 모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어떻게 성능이 어떤지를 평가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테스트 셋에서 이게 트레인 셋이에요. 테스트 셋에서 테스트 MSE 혹은 에러 레이트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테스트 셋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경우에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요놈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트레인 셋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절반만 가지고 모델을 피팅하는 거예요. 이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트레인을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에서 트레인 셋을 다시 리샘플하는 거예요. 트레인 셋을 리샘플 해서 마치 새로운 트레인 셋이 얻은 것처럼 해보자. 그쵸? 그래서 마치 새로운 트레인 셋을 얻고 또 마치 새로운 테스트 셋을 얻은 것처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것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리샘플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앞으로 논의할 거는 여기에서 트레이셋을 어떻게 리샘플 하냐. 즉, 우리가 이거 뭐라 부르냐면은 얘는 여기는 트레이셋이고 얘는 테스트 셋인데 테스트 셋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결국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여기에서 계속 리샘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밸리데이션 셋을 여러 번 리샘플 해가지고 그걸 같이 비교해 보자.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즉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테스트 셋, 즉 밸리데이션 셋에서 여러 번 추출해가지고 거기에서 MS하고 에러 레이트를 구해서 한번 이제 구하는 게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죠. 이 방식을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경우고, 즉, 리샘플링이 첫 번째 경우고, 이제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색깔로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추정치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이고 요거는 나이의 평균이에요. 나이의 평균. 오, 까똑까똑이 새로 오네. 자, 알람 안 이렇게 뜨고, 네, 죄송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키나 뭐 이런 게 나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평균을 얻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의 평균이 키로 했으니까 키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75였어. 175. 그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실제 이거는 모수죠. 모수 즉 모평균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모평균이라고 하면은 그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국인 얘는 이제 한국인이 키의 평균이고 요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한국인이 키의 평균이라는 어떤 모수가 있겠죠. 이거로 추정하기 위해서 샘플을 50개를 뽑아가지고 50명이 키의 평균 우리는 요거에 궁금해가지고 얘를 뽑아가지고 이제 얘에 대해서 추정을 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뽑은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각한 정리를 이용하면은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모른다고 쳐봅시다. 그거를 모른다고 쳐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센트럴 리밋 티어렘에 따르면은 얘는 결국 근사적으로 에심토티컬하게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노말 분포를 따르는데 뭘 따르냐면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네, 이런 분포를 따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샘플이 이거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샘플이 어디 있냐? 요거잖아. 여기서 그러면은 이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1번이 키가 170이고 2번이 키가 180이고 3번이 키가 190이고 뭐 4번째 관측치가 키가 뭐 15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 추출하는 거예요. 새로 반복 추출을 하는 거예요. 반복 추출 해가지고 이게 n이 50개 있으면은 이 50개짜리 데이터에서 또 n 50개짜리로 반복해가지고 또 새롭게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 번 50개짜리를 여러 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에서의 평균, 여기에서의 평균, 여기에서 평균을 계산을 해요. 이렇게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의 분포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포의 분사는 뭔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한 분포의 분사는 뭔가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뭘 추정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는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뭘 추정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얘를 추정하는 거죠. 추정. 이게 추정량이고 이게 모수이겠죠. 얘는 뭐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시그마라는 거는 이제 이게 시그마라는 거는 요거는 뭐 키의 표준 편차. 이게 모수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 핵심은 뭐냐면은 요게 우리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다시 리샘플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만드는 것.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여러 개 다시 샘플을 해서 여기에서의 바 x의 그 뭐냐 분포를 다시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트스트랩을 합니다. 부트스트랩. 그래서 리샘플링 메소드에서 크게 다룰 거는 첫 번째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두 번째는 부트스트랩이에요. 이게 인트로고 이제 PPT로 돌아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봅시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반복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리샘플을 하는 거다. 왜? 자, 주어진 데이터에 우리 트레인셋에 피팅하게 했는데 이게 트레인셋에 만일 다른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시면은 얼마나 널뛰게 할까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러 데이터를 피팅을 해. 뭐 이런 회귀 개수를 많이 들어보자. 즉 뭐냐? 어떤 이런 모델의 추정치를 많이 들어보자. 구해보자. 그러면은 이 모델 추정치의 샘플링 베리어빌리티. 우리가 샘플링 베리어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샘플링에 따른 그런 어떤 널뛰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음, 그런 거예요. 이런 분포가 있는데, 샘플링을 한 번 하면은 요 놈이 나오고, 또 샘플링 한 번 하면 요 놈이 나오고, 샘플링 한 번 하면 요 놈이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이 여러 번 샘플링을 함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중구난방을 하는 게, 우리가 샘플링 베리어빌리티라고 해요. 결국에는 생각해보면은, 트랜셋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한 번 뽑은 결과겠죠. 그러면 그 표본을 얻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다면은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설문조사를 한 번 하는 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피팅을 한 모델이 다른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샘플링 베리어빌리티를 알고 싶은데 알려면은 결국에는 여러 데이터를 피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부트스트랩인데 이걸 이제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가장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뽑을까 에 따라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베이직 어프로치는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400개라면은 그냥 200개로 반등해요. 200개로 반등해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여기 넣고 또 랜덤으로 다른 곳에 넣고 여기에서 트레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핏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냐면은 여기에서 바로 테스트 MSE를 구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처럼 이제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을 나누는 과정을 이거는 이제 한 번 해가지고 테스트 MS를 구했다면은 또 이제 또 한 번 또 랜덤으로 이렇게 배열을 바꿔서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고 하자면은 또 다른 테스트 MS의 추정치가 나오겠죠? 테스트 MS의 추정치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건 뭐냐면은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요렇게 있었을 때 이 데이터를 딱 보면 이게 논리니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핏을 했더니 이 데이터가 너무 잘 안 맞아. 그래서 그 리니어라는 거는 1차항이에요. 1차. 1차 다항식까지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x제곱 이런 거를 포함시켜줘서 2차로 핏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피팅을 하면서 이렇게 피팅했다가 이렇게 피팅했다가 이렇게 피팅했다가 점점 이렇게 논리니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고창 변수를 넣어주면서 이제 모델을 좀 더 이렇게 다 논리니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피팅을 되게 피팅의 굴곡을 더 많이 주면서, 즉, 피팅의 굴곡을 더 많이 주면서 MSE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본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트레인셋을 본다면은, 이렇게 트레인 MSE를 보면은, 트레인 MSE는 이게 모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잡도라고 합시다. 이게 MSE예요. 트레인 M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을 핏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트레인 MSE는 내려가요. 왜냐면은 모델을 더 복잡하게 한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주어진 샘플에 더 맞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 MSE는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샘플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 트레인 MSE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에러 레이트 똑같겠죠. 근데 그치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샘플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샘플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 테스트 MS는 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다가 이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높아지거나 뭐 그대로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테스트 MSE는
대부분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 MSE 막 가지고는 이제 모델을 이제 이렇게 피팅을 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역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고 이 경우에는 그냥 이 경우에서는 요거를 그냥 반띵해가지고 본 거고, 그쵸? 그 결과가 이렇게도 보면은 이제 이 차항을 넣으니까 MSE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뭐 다른 그보다도 더 많은 차항을 넣어봤자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이거는 이제 한 번 이렇게 셋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임의로 나눈 거를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그려본 거예요. 보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2차항에서 낮아지는데 3차항이 되니까 MS가 더 높아진 경우도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매번 나눌 때마다 밸리데이션 셋에 들어간 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도 나중에 달라지게 되는 거였죠. 트레인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에 들어간 애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잡느냐에 상관없이 결국에 보면은 이 경우에 보면은 2차항까지만 넣었을 때 가장 최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모든 전체 셋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몰랐을 거를 쪼개가지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봤듯이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밸리데이션 MSE가 크게 달라지죠. 이것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가지고 뭐 여기까지 갔다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관측지의 절반만 들어가는 게 단점이에요. 우리가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조리 다 쓴 게 정확하겠죠. 근데 그 절반만 쓴 거는 그것보다 부정확하겠죠. 우리가 부정확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바이어스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실제 모델이랑 우리가 추정을 한 모델이 n개 가지고 피팅을 한 것보다 n분의 2개로 2분의 n개 피팅한 게 이 모델하고 거리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MSE가, 즉 테스트 MSE 추정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모델이 더 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한 게 바로 이제 룩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트레인셋에 2분의 n개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트레인셋에 그냥 하나 빼고 다 넣자. 이렇게 하는 게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셋이에요. cross validation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 피팅해서 나머지 다 피팅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구하고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이걸 구하고 해서 n번 이런 피팅을 총 n번 반복하겠죠. 데이터의 관측치 개수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n개의 MSE를 구하고 그거를 평균을 때립니다. 이래서 이거를 테스트 MSE 추정치로 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모든 관측치가 한 번씩은 다 밸리데이션 셋에 들어가니까 뭐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셋에 구분하는 거에 임의적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룩12는 요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일이 없겠죠. 그냥 룩12를 구한다면 요런 걸로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n-1개를 피팅하니까 뭐 n개를 피팅하는 거랑 사실상 뭐 영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MSE를 과대 추정하는 뭐 그런 문제에서 좀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룩12는 이거를 다 하려면은 n번 동안 피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빡세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OLS 회귀 분석을 할 경우에는 RA식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요. 그 뭐냐? 자, 이렇게 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yi라는 거는 그냥 yi,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i번째 관측치이고, 이거는 이 i번째 관측치를 빼고 피팅을 한 거에다가, 거기에서 i번째 관측치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결국 i번째를 다 놓고 예측하는 거에서의 차이에다가, 그냥, 이거 지워야 됩니다. 그냥 HII라는 것만 빼면 돼요. 우리가 HII라는 거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leverage of XI, I번째 관측지의 레버리지라고 얘기해요. 이 레버리지가 되게 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Y 햇이 I번째 추정치를 이제 결정할 때 yi가 끼치는 영향, 그거를 우리가 HIR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내용이 새롭다. 이게 뭐냐, 뭔 말이냐 했을 때 제가 이제 보충용으로 만든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강좌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레버리지 헷 매트리스가 뭐고 레버리지 스태티스트가 뭔가 그걸 다룬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에는 이걸로 이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피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은 이거를 한번 좀 다 얘기했던 건데 한 번만 좀 다시 해봅시다.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요게 우리가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y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어요. x는 이제 프레딕터는 이제 p개가 있고 이제 n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y1, y2 있고 yn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yi 번째 관측지가 있고 여기도 x 뭐 i1, xi2, xip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점으로 표기를 할 건데 이 점을 요 점을 넣고 피팅을 한 거랑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점이 yi가 없는 xi1, xip 나머지는 이렇게 다 있고 요게 없이 피팅한 베타와 베타 i 이거의 차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의 차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OL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O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자, 우리가 다른 데이터셋이 있어가지고 다 똑같이 y가 있고 x 다 있는데 xi1, xip 있고 요거 나머지는 x는 다 똑같아요. 요거랑 근데 뭐만 다르냐면은 얘를 요걸로 바꾼 거야. 즉 요걸로 여기에다가 이걸로 곱해가지고 즉 이 모델로 요 놈을 마치 프레딕션 한 거예요. 이 모델로 얘를 yi를 프레딕트한 그걸로 이제 yi를 대체하는 거를 우리가 y 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보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딱 있고 이렇게 피팅을 한 게 이거야. 베타 i로 피팅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관측지를 추가한 거야. 추가한 건데 여기에서 여기에 딱 찍혀 있는 점을 추가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점이 있나 이 점이 없나 이 베타의 선은 달라질까요? 똑같죠. 왜냐하면은 OL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건데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놈을 새로 관측치로 추가해봤자 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yi 번째 햇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 이 y에서를 x의 공간으로 프로젝션, 오소고나 프로젝션 하는 그 결과이거든요. 거기에서 i 번째예요. 햇이 뭐예요? 오소고나 프로젝션이 뭐예요? 요것도 제가 그때 이제 올려드릴 보충 강좌를 보면 되는데, 이제 이 햇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각 변수에 해당하는 이 n개짜리 이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벡터들로 구성된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X의 콜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이 햇이라는 거는 이 Y를 이 콜럼 스페이스로 직교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햇 매트리스를 프로젝션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결국 뭐냐면은, 얘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된 이 놈인데, 얘는 따지고 보면은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는 결과가 돼요. 그럼 결국 얘나 결국에는 똑같은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하는 건데 뭐냐? y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씌울 수 있고, 여기서 H를 빼고 생각해보면은 얘는 이제 햄 매트리스인데 얘는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요것만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다 이제 곱해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여기에서 HII랑 YI 빼기 YI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다 전개해보면은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뭐냐? OLS 회귀 분석에서는 n번 피팅할 필요 없고 그냥 요것만 한 번 피팅했을 때도 요거 다 구할 수 있다. 룩12를 한 번 피팅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룩12를 해줬는데 룩12도 이제 룩12를 하면은 우리가 n번 피팅해야 되니까 너무 많잖아. 그러면 n번 말고 k번만 계산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k-fold cross validation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k는 뭐냐면은 validation 셋의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k는 5인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탁탁탁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 피팅해가지고 요 놈에서 여기에서 트레인 해가지고 얘한테 피팅해서 MSE 계산하고 또 여기에서 MSE 두 번째 계산하고 여기 MSE 다섯 번째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다 5로 나눈 게 다 더해서 5로 나눈 게 바로 K-fold cross valid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MSE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산 부담이 좀 덜하죠. 그쵸? 이 룩12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K가 N개인 교육. 이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N개의 밸리데이트 셋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N개씩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연산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 뭐다? 테스트 MS의 추정치 분산을 더 줄어든다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은 수학 수식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 테스트 MS 추정치는 KK MSE의 이런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베리언스를 구하면은 만약에 이 MSE끼리 코베리에이션이 증가해 버리면은 전체 크로스 이거의 베리에이션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제 수식으로는 보는 건데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얘기해보면 애초에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뭐냐면은 트레인셋이 테임 말고 트레인. 자, 애초에 11 외함 이렇게 했을 때 트레인셋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CV를 왜 구하냐면은 트레인셋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트레인셋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델을 구했으면은 이 모델 혹은 이런 추정치가 얼마나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거랑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할지 몰라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룩시비는 뭐냐? 룩시비를 한다는 거는 K는 N개, 밸리데이션이 N개인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고 그쵸?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고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해버리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트레이셋을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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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이가 있겠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관측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이 뭐 1000개라고 해봐. 야 1000개에서 하나 빼가지고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으면 그게 다른 거냐? 똑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MSE를 구해봤자 열심히 우리가 MSE를 1000개를 구해봤자 얘는 결국엔 사실상 다 똑같은 트레인셋에서 나온 거라서 모델도 똑같아. 사실 똑같아. 사실 거의 비슷해.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해가지고 룩11을 하나 구했어.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뭐 앵겨 나눠서 룩11 하나 구했어. 그쵸? 근데 이 룩11 하나 구했는데 또 다른 데이터 가지고 룩11을 또 구해버리면은 얘랑
얘랑 차이가 어마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마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60이고 이제 요게 이제 뭐 요게 이제 빈도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뽑았을 때 62가 여기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를 여러 번 뽑았을 때 62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 거잖아. 이 가운데 안에 여기 있는 여기가 실제 테스트 MS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 MS 추정치가 이렇게 해봤자 여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62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뽑는 이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분포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62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쪼개지 않고 만일 우리가 어떻게 쪼개냐면은 이제 K-폴드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뭐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고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K 폴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뭐 얘랑 얘 이 부분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얘랑 얘도 이 부분만큼은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K 폴드로 해가지고 이 K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여기서 구한 MSE 간의 상관관계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어스는 되게 줄겠죠. 근데 다만 단점은 또 뭐겠어요? 이게 너무 작아져 버리면은 이게 너무 이제 그런 거야.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은 그만큼 이 모델 자체의 바이어스는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베리언스랑 바이어스 트레이드오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가 예를 들어서 1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런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거 한번 나눈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절반만 쓰는 거니까 여기에. 그래서 K가 낮아짐에 따라서 베리언스는 MS 트레인 새끼를 달라지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낮아지지만 트레이셋 안에 관측지가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높아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절충할 수 있는 K는 뭐냐? K가 5나 10일 때에는 이런 관계가 절충이 된다고 해요. 조금 밸런스가 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다룬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기습관적으로 이해하자면 나름 각기 다른 트레인셋으로 n번 피팅을 하긴 하는데 그 차이가 미미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피팅 결과가 그냥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피팅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다른 데이터셋에서 하면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5에서 1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이게 60일을 한 거고 이게 텐폴드 크로스 베리에이션인데 텐폴드 크로스 베리에이션을 이제 여러 번 한 거예요. 이제 아까 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60일을 했다면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른 데이터셋은 이렇게 나왔을 거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매번 데이터가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모델에서 MSE의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분포가 되게 널뛰게 할 거라는 게 아까의 한 내용이고 이제 텐폴드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되게 좁다. 즉 한 점에서 이게 이제 텐폴드 CB를 구해봤자 이렇게 분산이 되게 적다. 그 내용이 이전에 이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그럼 요게 실제로 제습기 맞냐고 물어봤을 때 이게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된 게 진짜 테스트 MS이에요. 테스트 MS이고 여기에서 주황색이나 점선이 이제 60이나 텐폴드로 한 건데 보면은 이제 MS 자체의 레벨이 조금 틀리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플렉시빌리티 즉 모델이 더 복잡해지는 차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모델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가 MS의 최저점이겠죠. 최저점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최소화되는 지점 이거는 보면은 그렇게 막 잘 맞추는 편이죠.
이 결론은 뭐냐?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여러 개 쪼갰으로써 우리가 테스트 MSA가 최소화되는 모델을 얼추 잘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리그레션 세팅에서 MSA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에러 레이스 추정하는 거다. 그래서 에러 레이스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가 에러 레이스라는 거는 이거잖아. 이제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테스트 셋으로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이제 테스트 에러 레이시라면은 이제 케이스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K개의 밸리데이션 셋에서 요 놈을 구한 다음에 K로 나누는 평균을 때려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도 에러 레이시 쓴다는 거 말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책에서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예시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게 지금 요게 보라색 실선인 실제 디스전 바운더리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여기에서 차수를 점점 추가해주면서 직선이었다가 굴곡이 되었다가 이렇게 점점 이제 커브로 맞춰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4장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선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왜 이게 굴곡이 짓는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줄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면 요놈과 요놈 이걸로 구성된 연놈이 선형 결합으로 구성된 그 4차원 공간에서는 이게 선형입니다. 선형. 근데 이거를 x1과 x2 이 2차원 공간에서 보기 때문에 4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평면인데 이거를 2차원에서 잘라보기 때문에 이게 이 굴곡이 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4차원 공간을 그릴 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4차원 공간에서는 이거는 3차원의 평면인데 그거를 2차원 공간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2차원에서는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도 2차원에서는 곡선으로 보이지만 x1, x2, x1제곱, x2제곱 이렇게로 구성된 4차원에서는 직선이다. 정확하면은 직선인 하이퍼플레인이다. 즉 3차원 단면이다. 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리니어한 피팅이니까 이거를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이 보라색인 점들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차수를 추가해야 되는지 우리가 눈대중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보라색 디시전 바운더리를 베이지언 디시전 바운더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하냐면은 K-폴드 크로스 베리에이션으로 에러 레이스를 추정합니다. 에러 레이스를 보고 에러 레이스가 감소화되는 어떤 지점 요거를 찾아야 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모르니까 K-폴드 방식으로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거고, 이거는 KNN 방식으로 하는 건데, 회귀 분석에서 차수를 늘릴수록 복잡한 거고, KNN에서는 주변에 점의 개수를 이제 적게 보면 볼수록 이제 복잡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지점에서 최소화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한 이제 복잡도는 여기다. 이런 결론은 우리가 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까지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